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나연입니다. 이기욱입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겪고 있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1부에서는요. 100만 취준생들의 꿈입니다. 이 성공 취업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시간. 적성에 맞는 직무 선택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함께 사회생활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직무역량연구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은퇴 이후의 삶을 한 번쯤 고민해본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창업과 취업 사이에서 갈등 중인 중장년층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모두 모아 전해드리는 굿잡 4060, 곧 시작합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신중년들의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마이 뉴라이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직무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직무역량연구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위해서 유재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뭐 좀 잘 지내셨죠? 네, 저 환절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 즐기고 계시나요? 네, 환절기를? 저는 이렇게 예. 계절이 바뀔 때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낙엽이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감성을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환절기를 즐기고 있다는 표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처음 들어보는. 저도요. 네. 손만 잘 씻으면 됩니다. 아, 손만 잘 씻으면 된다. 손만 잘 씻으면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분석해줄 직무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품질 관리 직무를 준비했습니다. 네. 품질 관리 직무. 품질이란 단어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단어가 아닐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뭐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쿠팡에서 아니면 위메프에서 상품을 구입했을 때 품질이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예. 그걸 직접 이제 관리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뭐 관리, 개선, 개발 이런 직무를 말하는데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당연히 고객이겠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수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전자제품에 요구되는 기계적 특성이나 아니면 전기적 특성 또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고객이 원하는 어떤 이제 수준 또는 고객에게 유익한 어떤 범위가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주로 하는 업무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요 핵심 업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외관적으로 또는 그 수준에 대해서 약간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직무 담당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불량률 관리가 주요 업무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결함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결함을 개선하거나 그 과정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고객 클레임 개선 이런 것들이 주요 업무가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뭐 체계나 시스템을 만들고 또 매뉴얼을 확정하는 작업도 포함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스마트폰을 예로 좀 들어보면 네.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제조 과정에서 여러 공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공정에서 단계별로 어떤 이제 문제나 품질 결함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이런 활동들을 얘기를 하고요. 현업에서는 이제 이런 결함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런 네네네. 것들 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해결되지 않는 결함을 고질 결함이라고 해요. 고질 그래서 결함.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뭐 검토하고 분석하고 테스트하고 새로운 조건을 설정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한다고 보면 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보고서도 작성하고 네. 보고하는 일도 포함이 되겠죠. 아니 저도 저기 최근에 갤럭시 폴드가 출시됐잖아요. 네. 그거 뭐 생산하는 영상 보니까 접었다 폈다를 막 몇만 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것도 품질 관리 직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시행하는 프로젝트인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100만 번을 폈다 접었다 네. 한다는 게 테스트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근데 네네. 그거 기계가 하는 거 아닌가요? 기계가 하던데. 아, 기계가 그렇죠. 하는데 그거 이제 어쨌든 사람이 아. 기계를 맞습니다. 이게 문제를 기계 따라갈 아니세요? 기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하는데 예. 그걸 반복적으로 했을 때 결과는 이제 분석은 사람이 하죠. 네, 네. 정리를. 예, 맞습니다. 정리하고 거기서 어떤 뭐 결함에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요구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또 테스트하고 뭐 조건 설정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 또 중요한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데 정말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품질 관리하면은 좀 떠오르는 가치 좀 있는 게 품질 개선과 관련된 것들 네네. 이런 건데 두 직무가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차이점이 확실히 있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 품질 개선이라는 키워드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우리 직무의 개념으로 보면 품질 관리가 직무의 개념이고 네. 품질 개선은 이제 하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관리 직무에 있는 품질 관리 업무 중에 하나가 품질 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계속해서 무언가 이제 뭐 해결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품질 개선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품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네.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한데 네. 우리 대졸 사원으로 준비하는 취준생 분들은 실제로 우리 조직에 갔을 때 관리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졸 사원들이 관리를 중심으로 개선하고 또 개발하는 일들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품질 관리, 품질 개선까지 알아봤는데 여기 또 품질 보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 또 직무의 차이는 뭔가요? 맞습니다. 그 품질 관련된 직무를 준비하시는 분은 품질 보증과 품질 관리 중에 어떤 것을 뭐 선택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요. 우리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품질 관리는 QC라고 하고 품질 보증은 QA라고 하는데요. 네. QC는 Quality Control이라고 하고 QA는 Quality Assurance라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 이제 큰 차이점은 품질 관리는 생산 부서에 포함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업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개선하는 업무를 하고 우리 품질 보증은 직접 고객을 좀 이렇게 만나는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요구 수준을 다 이제 매뉴얼하고 체계를 만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업무를 품질 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우리 생산 부서에 있는 우리 엔지니어들은 고객을 직접 만날 기회가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반면에 품질 보증 업무를 하는 이제 엔지니어들은 직접 고객을 만나고 그걸 실제로 생산 부서나 관련 시스템을 만드는데 적용시키는 업무를 좀 한다고 볼 수 있고 물론 두 부분은 조직의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직의 규모가 좀 작으면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조직의 규모가 좀 크면 품질 보증이나 품질 관리가 따로 이제 구분돼서 부서가 나눠지어서 그렇겠네요. 직무도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까지는 정말 이 품질 관리, 뭐 개선, 이 보증까지 정말 모두가 다 중요할 텐데 네. 그렇다면 각 분야별로 이렇게 뭐 화장품이나 뭐 다른 상품들에 관해서는 또 각 분야별로 좀 그런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 산업군과 제품 이제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사실 제조업은 비슷합니다. 네. 그런가요? 네, 비슷해요. 네. 이제 인풋과 아웃풋만 좀 달라질 뿐이지 그 사이에서 우리 대졸 공채 또는 수시 채용의 대상자들이 실제로 하는 일들은 비슷한데 예. 예를 들어보면은 뭐 오뚜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네. 카레를 먹고 싶다 그러면 네. 카레 재료가 들어가고 카레가 나오는 거고요. 네. 뭐 자동차 회사를 들어보면은 자동차 뭐 부품이 들어가고 자동차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만 달라지는 거고 둘이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바꾸면 안 되죠. 카레에다 자동차 부품 넣으면 안 되겠죠? 아, 큰일 나죠. 아, 또 인풋과 아웃풋은 명확해야 되는 아, 건데 그렇죠. 네네. 네.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그런 공정에 필요한 개선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은 이제 분석을 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일들을 이제 계속 하는 거고요. 네. 우리 이제 품질 개념으로 좀 이 부분을 적용해서 보면 만약에 현대 자동차가 리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엔지니어, 우리 품질 관리 직무 담당자들은 그 제품이 자동차가 언제 생산됐고 그때 생산 관련된 데이터는 어떻게 됐는지 추출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문제점을 원인을 분석하면 조건을 좀 바꿔서 테스트도 하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면 검증이 되면 그때부터 실제로 리콜을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 예. 이제 제조업의 분야는 이렇게 큰 그림은 비슷하고 화장품 제조다 아니면 의약품 제조다 또는 식품 제조다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 또는 산업 영역만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품질 관리 쪽에서 커리어를 좀 쌓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직도 굉장히 활발하겠어요. 네, 그렇게 사실 하는 일들은 비슷한데 이직은 또 산업군을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 산업에 있다 갑자기 전자제품 산업으로 가긴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취준생 분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 제품 선택, 산업 선택이 나중에 이직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요즘에 좀 인기가 많은 산업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인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으로 진입한다 그러면 그쪽을 계속 봐야 되는 거고 식품 산업으로 간다 그러면 그쪽 보는 거고 또 의약품 제조다 그럼 그쪽으로 보는 건데 그래서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실제로 진입할 때 산업군과 제품에 따라서 나중에 성장 경로나 뭐 나중에 이직 경로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품질 직무가 과중한 업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과중한 업무 때문에 뭐 퇴사율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이 점은 좀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퇴사의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저도 6년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지방 근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사실 지방에 공대 나오고 엔지니어 일을 하려면 지방 근무를 좀 하는 게 숙명인데 아. 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고요. 그 외에도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량이 좀 많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대부분 뭐 직장 생활은 일이 끝이 없죠. 끝이 없죠. 그래서 그보다는 저는 전직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예.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배들이 해결하지 못한 고질 결함을 나보고 이제 하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있고 그걸 또 이제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은 정말 좀 앞이 안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들고 또 조직에서 조직의 목표나 개인의 목표가 좀 과도하게 설정될 때는 굉장히 좀 압박감이 좀 들기도 하고 다음에 제조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생산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나 대형 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생기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응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제가 좀 너무 어려운 부분만 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좀 괜찮은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주변에 있는 게 다 제조업에서 나온 것들이 많죠. 뭐 옷이나 펜이나 아니면 뭐 전자제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내가 관심이 있는데 그걸 내가 생산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거기서 내가 하는 일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고 과정이 달라지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현장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재미가 이 엔지니어로서 느낄 수 있는 좀 좋은 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품질 관리 직무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역량인데요. 우리 품질 관리에 필요한 역량은 첫 번째로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이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석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은 일단 정보를 좀 수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모든 측정되는 데이터가 다 추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가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분석력,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유의미한 정보를 만들고 이걸 설득을 해야 되죠. 예. 현장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뭐 고객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유관부서를 설득하는 설득력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트러블 슈팅이 또 많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역량이 직무 역량에서 왜 필요한지 우리 지원자분들이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이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이게 내가 직무 이해도가 높다라고 실제로 어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분석하는 경우에를 좀 예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네. 실제로 분석을 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추출해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거나 인과관계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추이를 분석하거나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가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는 데이터로 승부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야 사실 뭐 일을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설득도 잘할 수 있고 실제로 개선이나 개발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제품의 품질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역량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예. 가장 중요한 게 역량 부분이니까 그렇죠. 이 문제 해결 능력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품질 관리 담당자는 계속해서 고질 결함,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논리적으로 좀 보고 창의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또 필요한 게 이제 끈기죠. 그래서 우리 채용 과정에서 이 태도 특성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좀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또는 최고 수준의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예.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퇴사율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이런 끈기 측면에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끈기가 있는지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준생 분들께 추천을 하는 어떤 태도 중에 사실 끈기를 가장 추천하는데
끈기라는 게 사실 좀 어찌 보면은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끈기를 갖고 있는지 좀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저는 가장 추천하는 건 지독한 끈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독한 끈기. 예. 끈기가 지독하려면 어느 정도여야 되나요? 정말 이제 뭐 횟수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한 것도 필요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뭐 분석하고 또 시도해보고 뭐 이런 이제 지독한 끈기가 실제로 현업에서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선배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조직에서는 이런 부분을 계속 검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자기소개서 질문 항목이나 면접 질문 항목들을 보면 이런 이제 태도 특성을 많이 물어보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품질 관리 직무에 필요한 역량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관리에 필요한 또 지식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이제 지식적인 측면은 기본적으로 제조하는 제품이나 공정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설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제조업은 설비 중심으로 우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계공학과를 많이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이론이나 기능이나 원리를 좀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네. 이제 우리 취준생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네. 제가 그 일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또 알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 취준생분들이 알아야 하실 거는 다른 지원자들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그 뭐 이론이나 공정이나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파느냐 예. 판다는 얘기 진짜 이제 깊숙하게 리서치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하게 리서치를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지식의 범위를 좀 설정을 하시고 제품이나 기능이나 원리를 좀 더 깊숙하게 또 넓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그 이공계 쪽 지원자들이 많이 취업하는 곳이 이제 생산관리 직무이기도 한데 네. 생산관리하고 품질관리하고는 사실 같은 필드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맞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일단 이제 시작하는 글자가 다르죠. 생산 관리, 품질 관리인데 네. 여기서 제가 이제 간단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뭔가요? 우리 제조업에서 생산이 우선일까요? 품질이 우선일까요? 저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요? 생산이죠. 왜냐하면 네. 생산이 있어야 품질을 검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교관 네. 원수 어떻게 닭과 생각하세요? 달걀의 관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지금 네. 묻어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묻어가시는 것 같은데 빨리 다른 답을 그러면 고르세요. 저는 생산 아무리 하더라도 품질이 나쁘면 네. 사실 아닌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네. 품질? 네. 품질 하시는 중요하다. 거죠. 아, 저는 생산. 누가 맞았나요? 네. 생산이 우선입니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정말 근거까지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맞죠. 네. 사실 이 퀴즈를 우리 취준생 분들, 특히 공대생들한테 퀴즈를 많이 내는데 잘 못 네. 맞춰요, 생각보다. 왜냐면 어. 내가 만약에 품질 관리 준비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품질이 우선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네.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품질이 의미가 없어요. 네. 저 그럼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입니다. 합격이시고 예, 제가 자만하는 친구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직무를 겸손해야지. 네. 그렇죠. 또 네.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파야 되는데 네. 우리 사실 품질 관리를 하면 실제로 업무는 생산 관리도 같이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지원할 때 품질 관리로 입사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품질 관리 업무를 맡게 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 지원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업무를 같이 하게 되는데 큰 그림을 좀 보셔야 되죠. 그래서 보통은 직무 순환이 이루어지는 주기가 4년에서 5년인데 예. 생산 관리나 품질 관리를 4년, 5년 한 다음에 두 개가 이제 크로스가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좀 멀리 보신다고 하면 유사한 직무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놓으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퀴즈를 드린 것도 준비한 사람이나 좀 개념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잘 맞추시는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면접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어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품질 지원자지만 생산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생산에 뒷받침되는 품질에서 저는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예. 지원하는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이점도 좀 설명해 드렸고 좀 팁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으로 좀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따로 뭐 사전 교육을 받는 게 있는지 실제로 뭐 교육 과정 어떻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품질 관리 직무에서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조직 관점에서 보면 관리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 지원자분들은 뭐 전공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로 교육받는 것 중에 추천하는 것은 품질 경영 기사를 좀 추천을 하는데 품질 경영 기사는 뭐 기사도 있고 산업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통계적인 관리 기법이나 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 조직에서 어떤 형태로 관리하는지 우리 그래도 이제 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조직에서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고 매뉴얼하고 이런 개념이 이제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학습을 한다라고 그럼 하면 좋겠네요. 이런 제조업이나 그리고 품질 관리 직무에서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좀 되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좀 욕심을 내자면 어떤 자격증을 또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과거에는 식스 시그마 자격증을 좀 많이 이제 식스 했는데 시그마. 식스 예, 시그마. 요거는 이제 뭐 미국의 GE사,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과거부터 가장 오랫동안 해온 방식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대기업이 도입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약간 오래됐어요, 이제. 그래서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를 뭐 하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조업의 개념, 문제 해결의 개념, 관리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좀 되고 요거만 해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창의적인 문제 해결 툴 이런 것들을 또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가장 최근에는 빅데이터 관련된 이제 툴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분석을 체계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끌어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적절한 조건 설정을 하고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서 개선을 할 거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좀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고 분석을 잘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을지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괜찮은 좀 준비가 될 수 있고 제가 반복적으로 좀 추천을 하는 처음에 어떤 관점이 중요한데요. 네. 우리 취준생 분들이 무언가 경험을 하고 준비하고 뭐 공부하시고 하는데 네.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을 하는 게 좀 좋습니다.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경험하는 이런 과정들은 나중에 면접에서 어떻게 내가 노력했다라고 표현하면 좋겠다를 처음부터 좀 기획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뭐 외운다거나 뭐 여기에 있는 방법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뭐 전문성을 강화한다거나 그런 이제 욕심도 있겠지만 네. 동시에 내가 이걸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다를 좀 준비하시는 것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기획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분야에서 좀 인턴이나 뭐 취업 전에 좀 경험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인턴 이야기는 뭐 할 때마다 우리 취준생 분들도 굉장히 뭐 합격하기도 어렵고 많이 뽑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지원은 최대한 많이 하시고 하면 좋고요. 우선은 이제 인턴 말고도 다른 경험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제조업은 사실 이제 비슷합니다. 네.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조업 형태의 경험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선은 그런 경험을 좀 계획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제가 제품은 다르지만 그리고 산업은 좀 다르지만 제조업을 미리 경험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쪽 제조업 영역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원자분들은 뭐 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방학 중에 현장 실습이나 그리고 이제 제조업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에 도전을 좀 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예. 여기서 굳이 뭐 조직의 규모가 대단히 크지 않더라도 본인이 노력하면 본인이 좀 시도하면 충분히 좀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저는 좀 추천을 많이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들 중에 공대생분들은 우리 또 실험실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요. 교수님도 실험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물론 실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실험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이 하는 뭐 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공정에 연결되고 어떻게 제품에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좀 학습하고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중에 하나가 면접인데 면접 얘기도 좀 해볼까요?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면접에서 뭐 계속해서 역량 검증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네. 우리 이공계 전공자 분들은 가장 집중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히 1순위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분석력에 대한 상세한 노력과 구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이제 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제품입니다. 예. 우리가 그 제품을 실생활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영역도 있고요. 다음에 그 특성에 대해서 내가 분석해 볼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파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네. 기업이 계속해서 관심 있는 것은 이제 기술 경쟁력이죠. 그래서 R&D에 막대한 비용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맞아요.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이 뭐 경제신문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뭐 정보를 접하실 때 네.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런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는 입사하면 그런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걸 뭐 100% 맞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고민해 봤느냐, 고민해
하지 않느냐를 면접에서 좀 어필을 할 수가 예.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검증을 받는 거, 이렇게 꼬리 질문을 받는 게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태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끈기, 끈기. 그리고 지독한 끈기. 지독한 네. 끈기가 굉장히 예. 중요하죠. 아주 지독하게 파셔야 돼요. 파셔야 네. 되는데 교육 씨는 혹시 끈기 뭐 지독한 끈기 발휘한 적 있나요? 지독한 끈기요? 네. 글쎄 뭐가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약간 그 곤충 채집에 오 곤충. 잠깐 탐닉했던 적이 네, 있어요. 굉장히 그- 과거로 오래 가고 예, 근데 네. 곤충들은 보통 이제 파스텔 파브르. 파브르, 예. 네. 제 집이 파브르였어요 거의. 파스텔 말고요. 예. 거의 밤에 이제 야행성 곤충들이 많이 사니까 네. 밤에 그 초등학생 때 그 가녀린 몸으로 있지 않습니까? 막 등쯤 막 짊어지고 막 채집 랜턴이랑 다녔어요? 네. 도끼 들고 막 채집하러 다니고 막 그랬었죠. 막 지독하셨네요. 모르고. 지독하셨네요. 예, 그랬습니다. 네. 이제 좀 냄새도 났었어요 발에서. 산 갔다 오면 냄새도 좀 나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런 지독한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이 자리에 또 오신 것 같습니다. 훈훈하게 마무리. 네. 진행자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독한 네. 끈기 외에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높은 수준의 목표 달성 능력이 중요한데 품질도 당연히 목표가 있고 생산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도 많이 물어보고 쉽게 해결하지 않는 문제들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많이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한간은 이 품질 관리 직무가 좀 여자한테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그런 얘기 또 있죠. 소문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분의 TO가 적죠. 아. 근데 이제 제조업의 특성이 있는데 네. 제조업에는 아무래도 남자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과거에 우리 경제 성장기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을 해온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근 10년 동안을 보면 기업은 여성 엔지니어의 우리 채용을 계속해서 늘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조직 문화도 하나의 목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장을 설득하는 강점이 또 여성 엔지니어가 또 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좀 더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기보다는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좀 강점으로 활용할까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첫 입사했을 때 첫 직장에서 제가 포함된 기술개발팀이 29명 이렇게 조직했는데 제 사수가 그 부서의 최초 여성 엔지니어였어요. 네, 근데 이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처음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대단하죠. 그렇죠. 그걸 또 극복하고 이겨내고 심지어 이제 현장에 가면은 이제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여자 화장실이 없었는데 새로 개설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과거의 이제 시간의 흐름이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정말 대단한 이제 화장실 저희 혼자 사수였는데. 쓰셨겠네요, 그분은. 그렇죠. 아, 근데 예. 그걸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저는 예. 이런 그러니까요. 것도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보면은 제가 이제 첫 직장은 6년 근무했는데 29명 중에서 제가 이제 퇴사할 때는 11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굉장히 이제 많이 여성분들이. 다른 조직도 비슷해요. 그래서 여성 엔지니어의 TO는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이제 계시다 보면 요즘에 취준생들하고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품질 관리 직무 희망하는 친구들 많죠. 네, 어떤 굉장히 얘기 하던가요? 고민들. 사실 이공계는 우리 선택할 수 있는 직무가 대단히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R&D, 품질 관리, 생산 관리 그리고 IT 쪽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우리 뭐 기계공학과, 뭐 화학공학과, 뭐 전자공학과, 재료공학과 이런 친구들은 다 이제 품질 관리를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민하는 게 직무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해 보이거든요.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이렇게 맞아요. 비슷해 보이는데 네. 여기에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추천해 드리는 것은 물론 나중에 가면은 제조업에 가면 그 직무를 순환하면서 다양하게 하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선택도 중요하고 또 합격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이 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 사실 특강을 하거나 멘토링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렇게 직무가 중요하네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면접에 가서 직무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레벨로 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최종 합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내가 직무에 대해서 프로젝트 하나 한다고 생각하고 1인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많이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 해보니까 좀 어색하고 좀 어렵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파셔야지 정말 면접에 가서 할 말이 있고 설득할 수 있고 오랫동안 준비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이제 파시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한 분야를 땅굴을 파야 되네요. 네, 두더지처럼 두더지요? 알겠습니다. 참신한 비유. 근데 면접에서 이런 비유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높은 평가를 그 받을 수 두더지게. 뭐 네, 이런 그렇죠. 느낌. 맞습니다. 아시죠? 그럼 알겠습니다. 이번 직무의 전망 어떤? 이번 직무의 전망은 품질 관리 직무는 사실 제조업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직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
그리고 뭐 상품들이 제조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아무리 뭐 기계가 대체하고 하지만 관리는 결국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망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또 중요하겠죠. 나중에 뭐 멀리 보면은 뭐 그 조직에서 계속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이직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산업 선택 그리고 제품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공에 맞춰서 어느 산업으로 진입을 하고 어떤 제품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파야 되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합격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준비하시고요. 구체적으로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 행동 특성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품질 관리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뭐 태도나 행동 특성 이런 것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조언 따뜻하게. 따뜻하게 예. 이렇게 가을이니까 감성적으로 네.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품질 관리에 관심을 따뜻하게 좀 가져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은 내가 다른 지원자들 대비해서 어떤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성을 가지려면 다시 한번 계속 이제 파야 되는 거. 분석을 리서치를 다양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높은 평가를 받을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사하시고 준비하시기를 계속해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천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투데이 잡스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직무역량연구소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굿잡 4060 2부에서 만나실 거고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자,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어머머 대박! 최우미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최우미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체험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체험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굿잡 4060 만나보시죠. 네, 네, 전미옥 교수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미옥입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첫 출연이신데 네. 앞으로 어떻게 이 굿잡 4060 꾸려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저는 이제 저를 소개할 때마다 어떤 표현을 하냐면 네. 성공의 119가 되고 싶은 전미옥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너무 좋아요. 예, 119라는 숫자 자체가 어렵고 위급할 때 또 떠오르는 이런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어렵고 위급할 때 제 얼굴, 제 이름이 떠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하려고 그래서 119라는 이런 표현을 또 많이 하고요. 요즘 이제 또 단풍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단풍빛
주로 그러네요, 옷을 실제로. 입었는데 네. 어느 시인이 너는 한 번이라도 단풍처럼 불타오른 적이 있었느냐 그러는데 좀 어쨌든 간에 불타오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많이 좀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평소에 강의를 하실 때 이제 경제 수명을 늘려가자라는 강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예, 이 경제 수명은 제가 쓴 책 중에 경제 수명 2050 시대 20대부터 50년이라는 2050 시대 경제 수명을 롱런하라 이런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경제 수명이 뭐냐면 네. 근로시장에서 대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이제 뜻하는데요. 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지금 경제 수명 2050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주된 직장에서 퇴사를 하는 건 대략 한 50대 중반 이후에 주된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주된 직장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이 소득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나이를 뜻하는 실질 은퇴 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남자 여자 지금 70세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72세 정도까지 왔는데 이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20대부터 쉽게 그냥 생각하면 20대부터 현재 기준으로는 50년 정도를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이제 경제 수명 2050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20대일지라도 50년 남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40대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30년이나 남았다. 또 50대일지라도 아직 20년이 남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야 이제 내가 은퇴하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근로시장에서 은퇴하는 나이는 70까지는 가기 때문에 50대라면 20년 이상이 남은 이런 희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인생 설계 한번 다시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우리 뭐 인생 이모작 세대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경제 활동을 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도 사실 이제 뭐 자녀 양육이라든가 또 이제 자녀 양육을 하고 난 다음에도 오래도록 또 살아야 되니까 또 그다음에 부부가 남더라도 또 경제 활동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측면이 또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주된 직장에서 일을 놓았다고 할지라도 무언가 좀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좀 높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사회 참여에 대한 필요성, 욕구 이런 부분들이 또 높아지고요. 또 이제 이런 뭐 교육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뭐 내가 이제 언제 뭐 은퇴 준비를 하나? 아니면 이제 인생 요즘 이모작이라는 표현도 그러는데 인생 이모작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나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지금이 내가 20대일지라도 그때 그 지금이 저는 바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머, 지금 그럼 저희 골든타임인 건가요? 저도 그럼 지금? 네, 지금이 이제 적기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뭐 이제 지금 70까지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30대라면 40대, 50대, 60대, 70대 그래서 적어도 40년에 걸맞는 어떻게 보면 커리어 설계를 다시 한번 좀 해보시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일단 첫 시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 나이로 50대에 왔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저는 3라운드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동안을 주제로, 동안의 비결을 주제로 좀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 1라운드는 이제 직장인 버전으로 살았고 인생의 2라운드는 이제 제가 창업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작은 회사를 창업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고 3라운드가 이제 대학에서 또 후학들을 양성하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커리어와 어쨌든 간에 인생 설계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인생 처음이니까 인생 이모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을 인생의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라는 표현을 했지만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남녀 공이 지금 80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굿잡 4060을 준비하면서는 이모작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이후에는 또 3모작에 대한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인생 이모작 세대라는 건 뭐 아시겠지만 은퇴를 했거나 또 은퇴 전후에 노인복지 수혜 영역에 포함되기 전까지의 이제 세대를 뜻하는데요. 아까 왜 이렇게 우리가 계속 또 뭐 지속적으로 일을 할까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이제는 이런 이제 인생 이모작 세대에 해당되는 분들이 취업
또 창업, 요즘은 또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도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사회차에 참여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 욕구가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분들 역시도 인생 설계를 다시 진지하게 또 고민을 해봐야 될 이런 시점에 또 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이모작 시대의 퇴직이라는 건 결국은 끝이 아니라 다시 또 새로운 시작이다. 예, 시작이다라는 것을 떠올리시면서 지금 당장 내일 일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어떻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거는 걱정하고 대비할 여력조차 저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꼭 미래를 상상하는 그런 시간, 미래 상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때는 가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도 불고요. 이제 생각을 하기 좋아요. 그래서 사색의 계절. 이런 사색의 계절에 나의 미래를 상상하는 또 이제 전생에 걸친 어떻게 보면 커리어 경력 개발이 필요해진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인생 이모작을 잘 준비를 좀 해보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 이제 뭐 중장년층,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이제 50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사실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인생이 막 선택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이후에 내가 취업을 할 것인가, 또 창업을 할 것인가 두 개로 이제 나눌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각자의 입장에 맞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뭐 취업을 하거나 또 두 가지 창업을 하거나인데 스스로에게 몇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요? 동시에 이제 어떤 질문인지 어떤 질문인가? 크게 세 가지인데 지금 나는 전문성이 있는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뭐 계속 직업을 이어갈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또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력을 갖췄는가?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또 한편으로는 이 창업에 걸맞는 어떤 자본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그렇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나의 상황에 그럼 가장 맞는 길은 어떤 길인가? 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전문성을 갖췄는가? 자본력을 갖췄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상황에 걸맞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런 이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창업 취업의 길로 넘어서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에 스스로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창업이냐 또 취업이냐 이걸 선택하는데 좀 길이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시면서 스스로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답을 거치게 되면 대략 또 네 가지의 길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요? 그래서 전문성을 계속 내가 살고 싶다. 그러면 바로 이제 경력 발전형 전문가의 길을 계속 가실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취업으로도 재취업으로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냥 어쨌든 간에 부지런하고 건강하면 된다. 이러면 이제 생계 유지형 재취업의 길을 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돈보다는 무언가 좀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 봉사활동하고 싶다. 그렇다면 사회 참여형 봉사자의 길을 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능력, 자본력에 따라서 나는 내 사업을 고려하고 싶다.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창업을 하는데 이 창업에 대한 준비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계속 두 분이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제가 지금 그런 어떤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인생 어떻게 보면 그 이모작에 대한 고민을 하는 가장 빠른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MC 두 분께서도 지금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점검을 또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질문에 맞춰서 준비를 한 후에 어떻게 뭐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을지, 만약에 취업에 대한 답이 나왔다면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뭐 우리 중장년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취업을 준비한다 그러면 경력 발전형, 그다음에 이제 생계 유지형, 사회 참여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왔던 직무 중심으로 경력을 계속 살려나가는 이 경력 발전형으로 접근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큰 경험이나 또 지식이 없더라도 체력이 허락된다면 어느 정도 기초 적응 교육만 받은 다음에 또 바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생계 유지형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수입은 넉넉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사회 구성원으로 내가 봉사한다. 그러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사회 참여형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유형 중에서 먼저
경력 발전형 전문가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예, 뭐 경력 발전은 전문가라면 뭐 말 그대로 전문성을 계속 살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했던 어떤 경험, 전문성을 활용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자신 있게 자신의 일을 또 이제 계속 해나갈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에는 학력, 경력 이런 이제 경험 같은 부분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의 못지않은 뒤지지 않은 업무 수행 능력을 발휘를 하실 수 있게 될 예. 겁니다. 그래서 이 경력 발전형 전문가의 경로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회사 안에 있다 보면 정년 같은 이런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능력은 있지만 또 이제 네.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또 가능한 경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능력을 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이제 장점이 또 있습니다. 예. 좋아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존심이 강한 부분이 있고 네. 또 강의를 한다거나 자문을 하는 부분들을 좀 이제 선호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저희 직장 경험 중에 이제 대우중공업이라는 회사를 다녔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회사가 두산인프라코라는 이름을 바뀌었는데 그랬죠. 예, 기계 제조, 아까 이제 직무 분석에서 품질 관리 부분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영역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계 제조 쪽에 관련되는 또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경로에서 기계공학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어떤 품질, 감리, 기술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형제조 기술자, 용접 전문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기술 영업을 한다든가 또 여성분들 가운데는 저는 번역이라든가 아니면 통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맞죠. 또 그리고 경영 지도사, 또 기술 지도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데 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기억에 남는 분들이 그 용접 전문가이신 분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네. 용접을 하신 분인데 네. 열심히 또 자기 개발 노력을 하셔서 이분이 명장이 되신 거죠. 어. 예, 용접 명장이 되셔가지고요. 그래서 예. 후학들을 계속 이제 양성을 하다가 지금은 경남대 교수, 산학협력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간에 자기의 경력을 쌓아가면서 자기 개발 노력을 또 많이 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또 주변에서는 통역 번역으로 또 이어서 가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동화 작가가 되시고 또 이제 글을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네. 이제 어쨌든 어린이들하고 함께하는 게 자기는 좋더래요. 어. 그래서 동화 작가로 동화책을 또 내시고요. 또 그러면서 인성 전문가로 자격증을 따시면서 또 지역사회 봉사를 또 많이 하고 계신 정말 분들이 활발하게 있어요. 활동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이런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창직을 하면서 창직을.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봉사 활동도 하고 계신 분들을 또 만났고요. 예. 또 제가 이제 그 주변에서 계신 분들은 대기업에서는 퇴사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경영 지도사가 되어가지고 주변의 중소기업에 경영 자문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또 그다음에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는 인사팀 업무, 인사교육팀 업무를 하시면서 또 이후에 다른 회사에서는 경영과 관리와 관련된 총괄 업무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경력 발전형으로 알고 보면 주변에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런 분들 사례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어디에 취업해서 얼마를 받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네. 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직무 전문성을 살리면서 내가 전문성을 어떻게 살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생계 유지형이 가장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뭐 평균 수명 늘고 또 취업을 한다는 게 사실 청년 취업도 쉽지 않은 이런 맞아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부양 기간도 길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위한 재취업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이 생계 유지형 재취업 경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빨리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예. 해당이 되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일단은 근로조건, 또 임금 이런 부분들을 특히 중시하고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좀 가까운 근거리 지역을 선호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리가 멀더라도 급여가 맞다. 그러면 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경력을 내세우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빨리 또 이제 그 보수 교육 등을 통해서 빨리 이제 재취업을 하면서 이제 생계 유지형으로 이어지는 이런 특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경력 발전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변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거의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네. 뭐 생계 유지형일 텐데
그렇지만 전문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범위나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방향은 되게 넓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을 맞습니다. 하게 되나요? 예, 그래서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비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또 많이 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기업에서 또 퇴직하신 분들이 또 이제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이제 빌딩 관리 업무를 하시는 경비원 업무를 하시는 예. 분들이 네.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강하기만 하다면 계속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제품 조립원, 또 도배사, 단순 노무 업무, 또 이제 배달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시터라든가 또 간병인, 또 이제 산후 도우미 등이 있고요. 아무래도 주방 보조원 역할을 하는 분들을 또 많이 예.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생계 유지형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사회 참여형은 실제로 좀 많이 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좀 예, 적은가요? 사회 참여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사회 공헌형 봉사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유형은 이제 어떻게 보면 봉사 정신에 더 비중을 두고 내 존재도 인정을 받고 또 전문성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자신이 하는 활동이 경제적인 목적보다 사회에 참여하고 또 사회 봉사를 위해서 자기 실현을 하는 욕구에 더 가치를 주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취업을 하기보다도 내가 누군가에게 존재감으로 남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싶다, 대우받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가 임금이 좀 적더라도 최소한의 보수나 교통비만으로도 근로 욕구를 또 느낍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지향적인 특징들이 좀 강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서 뭐 만나는 분들은 숲 해설가라든가 숲 해설가. 예, 문화 해설가 이런 분들도 만나게 되고 예. 사회교육 강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제 만나는 분들 중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배움 교실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경력 단절 여성이나 또 이제 은퇴 이후에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요. 이분들을 도민 강사가 되어서 도민 강사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부방에서 아동들을 이제 공부를 예, 학습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체로 취약계층 아동들이 또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겠죠. 도민 예. 강사로 활동하면서의 보수는 아주 미미한데 이걸 통해서 보람을 내가 느끼시는구나.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그다음에 미래 세대들에게 정말 꿈을 준다, 희망을 준다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또 이제 그 보람, 의지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실은 사회공헌형 일자리라 그래서 예.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는 봉사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이것도 역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봉사 활동도 지금 뭐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으시다면 조금씩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의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하시면서 그런 기회들을 또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도 근데 사실 많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러 가야 되는 게 제가 옛날에 봉사활동을 한번 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하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무료급식소였어요. 거기서 이제 네네. 설거지를 하는데 이럴 거면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관계자분이 답답하니까 네. 빨리빨리 못하냐고. 그래서 네, 그렇죠. 일단 그러고 예. 나서 이제 새참 같은 거 챙겨주시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좀 빨리빨리 하니까 또 인정받고 네네네. 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담이었고요. 네. 자, 지금까지 취업에 대해서 좀 쭉 알아봤는데 창업에 대해서도 이어서 좀 네. 알아볼까요? 창업도 그렇죠. 사실 뭐 아무 준비 없이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무한 도전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어. 예, 그래서 창업으로 정한다면 역시 전문성, 자본력을 갖추었는지 우선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중년이 되면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을 한다. 이거는 실패를 담보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수 있다.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이걸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나름대로 치밀하게 이제 계획, 준비 과정을 거쳐서 화려하지 않지만 좀 소박하게 또 이제 과한 욕심 없이 또 창업을 추진하면서 성공한 경우도 저는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네. 기업 홍보실에 있다가 아무래도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집 주변에서 독서 토론 학원, 그다음에 독서 논술학원을 내가지고요 작게 시작을 했는데 내실 있게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또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은 아주 잘 꾸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능력, 그다음에 또 자본력 이것의 함수 관계를 고려해서 창업 전략을 좀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지만 창업도 뭐 준비를 다 잘했다고 해서 또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또 뭐 다른 게 어떤 게 필요한가요? 예, 무엇보다도 저는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이요? 취업에 자신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창업도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참고로 하는데 자기 자신을 계속 성찰을 해본 다음에 끌리는 업종의 직업 환경을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시는 겁니다. 탐색을 하시는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안정성, 수익성 이런 이제 사업성을 평가하고 또 상권도 분석을 하고 이러면서 사업 계획서라는 걸 또 이제 만들어 보시는 거고요. 또 행정적인 규제라든가 인허가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 전문가 분들이 또 있으니까 무료 예. 상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과정을 빈틈없이 또 분석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조심스럽게 또 예.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인생 일모작을 준비하는 4060 세대의 큰 관심인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교수님 뭐 여러 번 아까도 뭐 지적해 주셨지만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인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마인드 또 여기에 더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소통. 소통이요. 소통이라는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취업이든 창업이든 무엇을 해야겠다. 예. 또 나는 아. 반드시 해내겠다. 이런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마인드가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네. 저는 이제 중장년 분들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소통을 뭐 인간관계로 소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공부와 통하라. 공부하고 공부. 통하라? 그래서 미리 네. 공부하고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 싶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라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자문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누문을 두드려 보시고요.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전국에 12개 센터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제 중장년 이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서 퇴직 예정자 또 그다음에 퇴직은 아니지만 이제 40세 이상 재직 중인 분들이라면 근로자를 위한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취업 성공 패키지 이런 부분들도 보시는데요. 제 주변에도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것을 가지고 또 직업 훈련 비용을 받아서 실제로 바리스타 1급 자격증도 따고 지금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 인터넷 클릭하시면 있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네. 중장년에게도 일자리 희망센터라는 게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정보와 통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소통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면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이 소통을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젊은 세대와 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춰가야 될 텐데 면접을 볼 때마다 늘 네. 이제 빠지지 않고 하는 중장년 50대, 40대, 50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20대, 30대 후배들과 소통해야 되는데 잘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한 번씩은 하거든요. 그래서 후배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 아무래도 20대와 내가 50대라면 관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또 인정하기 위해서 또 젊은 사람들과 지금부터 자주 만나는 기회를 또 만드시고요. 베푸는 기회도 또 만드시고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그 소통할 수 있는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가셨으면 요즘 좋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점심 짜장면 어때? 그럼 저 약속했어요 하고 다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상처가 아유, 되면 안 되시죠? 그래요. 계속해서 어쨌든 시도를 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네. 하시는데 뭐 물론 이제 밥정을 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식사정. 예, 그다음에 뭐 아주 자투리 시간 짤막짤막하게라도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네.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우리가 홈런 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구로 한다면 단타, 일루타, 안타. 번트 이루타. 같은 거. 예, 그래서 혹시 어쨌든 간에 번트가 되더라도 예.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다 보면 선배가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네. 이런 세대 공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문가랑도 소통을 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 전문가? 방법도 예. 네, 어떤가요?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클릭 한 번으로 당신과 나의 거리는 좁혀질 수 있어요. 정말요? 요즘 이제 SNS를 좀 적극적으로 맞아요.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각종 누르는 예, 거요? 네.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전문가 그룹들이 있으니까요. 이런데 이제 문을 두드리시면서 전문가들을 만나시고 또 내
업종과 다른 업종의 사람들도 만나시고 네. 내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해 있는 분들도 만나시면서 그것이 취업이든 창업이든 또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면서 이런 분들 안에서 많이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시면서 또 외부 인력과 또 활동을 하다 보면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또 한편으로는 뭐 나의 생각의 폭, 커리어에 대한 부분들도 폭이 점점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전미옥 교수님과 굿잡 4060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첫 시간 어떠셨나요? 예, 로버트 프로스트가 얘기하길 정말 가지 않은 길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요, 이제 앞으로 가지 않은 길이 아니라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가지 않은 길 때문에 이제 막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제 인생 어쨌든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길을 내가 스스로 만들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굿잡 4060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취업이든 창업이든 사회공헌이든 자신만의 길을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적절한 전략을 세워서 지금부터 어쨌든 간에 즉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수명은 롱런, 또 인생 신호등은 늘 푸른 신호등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론을 우리 이제 방송을 통해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미옥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잡 4060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가져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요.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재취업 직업 지침서 브라우 마이 뉴 라이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만나실 내용은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신중년들을 위한 제2의 인생 2막을 위한 직업 지침서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바로 만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경북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카스에서 영업사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초대졸에서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며 급여는 연 최대 3천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술관리 특수직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 급여는 약 연 2,400만 원 이상이고요. 모집 기간은 11월 1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가족사랑 재가복지센터에서 재가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건이고요. 급여는 시급 1,550원 이상, 채용 시 마감되는 건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DHMI에서 제관 생산 관리자를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3년 이상의 경력과 고졸에서 대졸의 학력, 급여는 연 3천만 원 이상이고요.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제2의 항구 도시 인천으로 가볼 텐데요. 인천 고용센터의 양정순 주무관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양정순입니다. 네, 주무관님의 픽, 인천의 명물은요? 네, 인천의 명물 하면 신포동 닭강정이죠. 닭강정. 네. 맛있겠네요. 예, 이곳은 유명한 곳이라 항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가 있어요. 월드컵 같은 큰 경기가 있는 날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광경 그 자체가 놀라운 명물입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매콤하고 맛있다고 들었는데. 네, 닭강정. 네, 나중에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럼 주무관님 오늘 준비한 채용 소식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동아토건입니다. 주식회사 동아토건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종합건설업체로 건축기사 3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며 신입과 경력을 모두 채용하므로 경력은 무관하나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직무 내용은 건축팀, 기전팀, 안전관리팀에서 근무하므로 현장 시공, 분사 공모, 현장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임금은 연봉 3천만 원 수준이며 면접 부협이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2019년 11월 30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이고요. 건축기사 3분을 모시는 공고 처음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주무관님?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밥상푸드입니다. 주식회사 밥상푸드는 인천시 서구 가자동에 위치한 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 업체로 식품 제조 품질관리 사무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며 경력은 2년 이상입니다. 직무 내용은 해썹, 즉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따른 운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임금은 연봉 2,400만 원에서 2,900만 원 수준이며 면접 부협이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2019년 11월 5일까지로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의 품질관리원 사무원 1분을 채용합니다. 마감일에 잘 맞춰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10월의 끝자락. 인천 지역에서는 그동안 구직 활동을 하시는 전 연령층의 구직자분들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2019년 올포유 채용박람회가 인천 하버파크 호텔 2층에서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립니다. 이 행사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최합니다. 참여 업체는 총 30개 기업이며 구인 인원은 350여 명입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전 연령층을 위한 채용박람회로 20대부터 60대까지의 구직자분들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구인 업체와 취업을 희망하는 전 연령층의 구직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32-760-69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채로운 채용 박람회 소식까지 알차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봐야 할 텐데요. 이번엔 어떤 지역일까요? 다음 지역은요. 경기도의 중앙이자 우리나라에서 IT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성남으로 가볼 겁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엄승희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엄승희입니다. 네, 주무관님. 앞서 인천의 명물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성남에 어떤 명물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남한산성이 있죠. 저희 지청에서도 체육대회나 워크숍으로 좀 여러 차례 가보았는데요. 예. 정상에 오르면 이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야경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처에 맛집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네. 남한삼성 한번 가보는 바로 걸로 채용 하고요. 소식 이제 알아볼까요? 네, 네. 주무관님. 예. 오늘 준비한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태준 아그로텍입니다. 주식회사 태준 아그로텍은 살균, 살충제, 농약 제조업으로 이번 채용권은 의약품, 농약, 비료 등 기타 석유화학 기술자 및 연구원 2명 모집입니다. 직무 내용은 농약 이화학 분석 업무를 담당하며 대졸 이상의 학력과 3년 이상의 경력 사항이 요구되는데요. 농화학과 전공자 우대 사항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 근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입니다. 연봉은 3천만 원 이상이며 마감일은 채용시까지이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통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석유화학 기술자, 연구원 2분을 채용하는 구인건이었습니다. 채용이 되면 마감이 되니까요. 여러분의 빠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소재한 산하 주식회사입니다. 산하 주식회사는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으로 이번에는 제조 생산직 1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축산물 가공, 식품 가공, 식육 포장 등의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 중 학력은 무관이나 3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 근무 시간은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급은 180만 원부터 300만 원 선입니다. 마감일은 채용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통하여 이메일 접수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이번 구인건은요. 3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 경력의 제조 생산직 10분을 모시는 공고 많은 분들 모시고 있으니까요.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네, 세 번째로 안내해드릴 사항은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성남시청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11월 12일 청년 채용 박람회 소식입니다. 청년층을 구인 중인 주식회사 덕영 엔지니어링 외에 40여 개 기업이 면접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요. 부대 행사로는 AI 면접 컨설팅, VR 면접 컨설팅, NCS 공기업 취업 멘토링 등이 있고요. 이력서에 사용하실 사진 무료 촬영, 그리고 이력서 작성 컨설팅, 면접자를 위한 메이크업 및 헤어 손질도 가능한 부스도 마련되어 있어서 그 외에 일일 카페 운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장소는 판교 알파 지하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편은 신분당선 판교역 2번 출구 옆 지하 1층입니다. 행사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 예정이며 참여 기업의 모집 직종이 굉장히 다양한 장점이 있는 행사이니 보다 많은 청년분들이 참여하셔서 취업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네요. 11월 12일 화요일 개최되는 성남시 취업 박람회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739-311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성남의 채용 박람회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인천과 성남으로 가봤습니다. 네, 아직 은퇴를 말하기에는 이르다. 화려한 인생의 제2막,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신중년 세대를 위한 직업 속에서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의 취업 요정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강지수 캐스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주말인데 네. 주말에 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나요? 매번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 좀 민망하긴 한데 결혼식 하시나요? 내일도 근무가 있어서 저는 회사 출근할 예정이고요. 네. 예. 일요일은 좀 집에서 쉬면서 집안일을 할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헤어스타일을 봤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지금 하신 네. 포니테일이죠. 한국어로 말총머리라고 하는 그걸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바로 여쭤볼게요. 어떤 주제 들고 오셨나요? 네, 스마트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사실 2030 세대라고 할지라도 이 변화에 발맞춰 나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는 농촌에도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손가락 하나로 농사를 짓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스마트팜 운영이 본격화가 되면서 사실상 스마트 기기만 있다면 모든 게 가능한 세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농사라는 게 이제 한두 가지 손이 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예를 좀 들어보면요. 비닐하우스를 오고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농작물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귀농을 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농사는 자연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귀농에 관심이 많았던 신중년 여러분들도 정말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직업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요. 앞서 여러 가지 설명들로 이제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은데 바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스마트팜 운영자, 바로 스마트 파머라는 직업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완전 눈치챘습니다. 네, 그런가요? 스마트팜 얘기하시길래 눈치를 안 챌 수가 없었고 어쨌든 스마트팜 기술이 여러 가지가 지금 도입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데 핵심은 그중에서 사물 인터넷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사 기술에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지능화된 농장 또는 적용된 기술을 뜻하는데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 걸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함께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역사가 길지 않은 직업일수록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중년 여러분들한테는. 그렇다면 어떤 개념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스마트 파머라는 직업 자체는 그 말 그대로 스마트팜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를 뜻하는데요. 2014년 세종시 창조마을 시범 사업장인 스마트팜 지능형 비닐하우스 관리 시스템이 100개 이상 설치가 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농업의 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이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스마트 파머의 면면을 좀 살펴볼까요? 네, 스마트 파머는 스마트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을 해서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 그리고 습도, 그리고 햇볕량과 이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들을 측정 분석하게 되고요.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제어 장치로 구동해서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농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스마트팜은 ICT 기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협력 관계도 구축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 지역 농업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서 기술자를 지원하고 또 고가 농기계 임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농작물 수확 이후에 판로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위해서 블로그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SNS 마케팅 방식을 익혀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운영에 앞서서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되겠고요. 농사 품목 선정 및 지역 선정 등 창농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새로운 편리한 방식들, 삶의 양식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양식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그 편리한 도구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뭐 스마트폰도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뭐 어르신들 어르신분들 같은 있을 경우는 수 아무리 있죠. 좋은 기능이 나와도 활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스마트 파머 같은 경우에도 원래 농업 쪽에 조예가 깊어야 그런 부분 좀 필요한 부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뭐 좀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력을 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궁금하시죠? 뭔가요? 네. 그러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핵심이 뭔가요? 핵심. 핵심은 네. 어떤 그러니까 농업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이 네. 가질 수 있는 직업인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뛰어들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미 귀농 귀촌에 성공을 했다던가 아니면 네.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이 모든 것이 큰 자산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또 농업이나 유사한 분야에 종사를 한 경험이 있거나 또 귀농 귀촌을 위해서 퇴직 전에 미리 준비를 했다면 더욱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예 예, 경험이 질문이 없어도 없었긴 네, 아예 경험이 없어도 예.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도 따로 있나요? 네,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스마트팜 투어 등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귀농과 접목을 해서 스마트팜을 알리는 박람회 등도 개최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꾸준하게 교육 과정이 각 지역체나 관련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막 확인을 하고 그렇지만 신중년분들 같은 경우 교육 과정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놓치면 뭐 끝인가요? 버스 놓치면 그냥 뭐 가시는 건가? 아니 다음 버스 기다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늦을 때가 가장 택시 타고 빠를 가야 수가 돼. 있으니까. 택시 타고 가야 돼. 맞습니다. 예. 농촌진흥청에서는 해당 교육을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원예나 축산 등 교육 과정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또 이 신중년 분들 중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 역사가 짧은 직업이라는 거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직업의 현재 상황,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 세종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점점 농촌진흥청과 함께 또 산학연과 협력해서 시범 농장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최근은 경상남도가 경남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교육형과 경영형 실습 농장 등 청년 보육시설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을 위한 실증 단지 조성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농업 얘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데 지금 여기 토마토하고 딸기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강지수 캐스터는 네. 개인적으로 어떤 과일이나 채소 좋아하시나요? 저는 과일은 대부분 다 좋아하긴 하는데 네. 딸기 좋아하고요, 수박 딸기요? 좋아하고 복숭아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시네요. 싫어하는 거는요? 네?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과일은 딱히 없지만 굳이 꼽자면 바나나? 바나나요? 네. 바나나 싫어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요? 과즙이 많은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나나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퍽퍽해서 좀 별로더라고요. 과즙미 있으신 분은 네. 과즙이 많은 걸 아니 좋아하세요. 우리 나연 MC는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싫어하는 과일은 뭐고? 네, 저도 과즙미 많은 복숭아? 알겠습니다. 교육 씨는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네? 저요? 네. 저는 뭐 배, 키위 이런 거. 키위가 여러분들 꿀팁 드리면 네. 제가 뭔가요? 요즘 장 트러블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근데 키위를 먹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꿀팁이라서요. 다음 이제 신중년 분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해야 할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스마트팜은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하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 스스로가 좀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아직 스마트팜이 일부 지역 그리고 농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지 이전 등 귀농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직까지는 한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고 또 스마트팜 설치 비용이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등의 협력을 통해서 운영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정부와 지역에서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진입 기회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좀 가장 인기 있는 과일 뭘 것 같아요? 스마트팜 활용한 농업 중에서 네.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이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거요? 딸기 같은 거요? 딸기 같은 거, 어. 복숭아 뭐. 아니면 복숭아. 네. 뭐 교육시를 위한 그 키위.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사실 과일이라는 게 이렇게 딱 심어 놓으면 알아서 잘 자라는 과일도 있지만 온도나 습도나 뭐 맞아요. 채도나 이런 것들, 채광 정도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과일들이 있거든요. 딸기 같은 경우 예컨대 그렇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농부 입장에서는 손이 많이 가니까 네. 스마트 파머 이런 기술들 활용하면 뭐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하게 제어 가능하다고 네.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 많이 도입이 될 것 같고 아니면 버섯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굳이 네. 과일이 아니어도 맞아요. 뭐 과일 채소들. 뭐 과일뿐 아니죠 사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스마트 파머 신중년을 위한 직업이어야 하는 이유, 추천을 이렇게 하는 이유 딱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일반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은 농사를 지어볼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농사야말로 정말 경험이 반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면 사실상 도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스마트팜 기술이 보급이 빨라지고 있고 또 스마트팜을 활용한 운영이 좀 더 수월해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 신중년의 인생 제2막을 위한 추천 직업으로 스마트 파머에 대해서 소식 들고 와주신 강주식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 잠깐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좀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